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에 빅쇼트가 나온 이후에 오늘은 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하면서 약 보합권에 강 보합권에 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의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고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채널에 대한 돌파 이후에 채널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 나왔죠.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채널의 하단부를 깨기 위한 상승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채널의 하단부를 깨는 움직임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안에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이때 행보를 하면서 밑으로 하락하면서 채널을 이탈시키는 것보다 상승 이후에 다시 이 채널 이탈을 다시 시켰을 때 상승이 속임수로 끝났을 때 오히려 하락의 난이도가 더 쉬워지고 급락할 가능성, 그리고 채널을 깨는데 더 쉽게 깰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하락할 때 굉장히 쉽게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고, 어떤 악재에 대한 뉴스가 있었긴 하지만 결국에 리플 차트에서도 굉장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구간이 결국에는 제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아직 채널의 하단부에 도달을 하지 못했고, 일단 바이비트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0.37달러, 제가 어떤 1차적으로 보는 구간까지 터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선물 차트나 현물 차트를 봤을 때 아직 터치가 나오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게 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비트가 제 관점에서는 23까지 좀 내려와야 된다. 이 해당 추세선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아직 밑에 좀 아직 구간이 남아 있다,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플 동반해서 좀 비트와 함께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Q&A를 해보면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좀 혼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등 이후에 급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구간이 매수 구간일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매수 구간, 오히려 물량탈기가 아니라 개미털기에 대한 어떤 악재 뉴스를 띄우면서 개미털기 이후에 어떤 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 관점은 아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결국에 그 이유는 채널에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뜨린 급등을 만들어냈죠. 결국에 제가 물량 털기봉이라고 급등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고, 갭을 메웠다는 건 저점을 깨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렇게 좀 계속 매 영상에서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어떤 뭐 개미 털기의 그림,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전히 그냥 그대로 하락을 시키려고 이미 위에서부터 누르고 있었고, 이때도 누르는 그림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매도 거래량, 이때부터 매도 거래량이 계속 나왔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하락을 시키려고 그냥 차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어떤 악재에 대한 뉴스는 이 채널에 대한 이탈이 이미, 그러니까 이 빅쇼트가 나오기 이전에 전단에 채널 안으로 지금 들어왔었습니다. 왔었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MACD도 밀려나는 그림이 나오면서 빅쇼트가 나올 수 있다, 채널 하단부까지 40% 정도 열어두셔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악재 뉴스가 나오기 이전인데도 차트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가속화만 진행을 시켰을 뿐이지, 전혀 어떤 뭐 하락에 대한 트리거로 발동한 게 아니다. 하락을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부분이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었고, 빅쇼트에 대한 부분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빅쇼트가 나왔던 거는 하락세가 좀 나왔던 건 악재가 동반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하락의 속도나 하락의 깊이나 조금의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악재에 대해서 어떤 개미털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보다는 차트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냥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하락을 시킨 거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관점은 그렇고요. 결국에 이 급등이 만들어졌던 구간에서
이런 식의 급락은 제가 이 구간에서 매번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결국에 갭을 메웠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시가 0.47달러를 깨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매번 강조를 드렸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내릴 거다라고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매번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에 0.47달러는 이탈이 나왔지만 일단 0.37달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비트 선물 거래소만 어떤 가격대 부분이 좀 터치가 나왔고, 선물 차트나 현물 차트, 그러니까 다른 바이낸스나 현물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 터치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가 아직 제가 생각하는 23K에 터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이비트 비트 거래 비트 같은 경우는 24.2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2에 30K에 있었을 때 22에서 23까지 터치가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비트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부분에 거의 지금 터치가 나온 모습입니다. 선물거래소는 다른 차트들이 아직 터치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반등 구간을 아직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자체 Q&A를 해본다면, 결국에 제가 이 봉이 물량 털기의 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승 힙소가 나왔을 때는 채널의 하단부를 깨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죠. 행보를 만들다가 이런 식의 돌파가 나오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죠.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결국에 하단부, 그러니까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건 결국에 하단부를 깨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제가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제 관점은 0.3달러 부근, 원화로 480원에서 500원대는 이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탈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채널의 크기만큼 추가적으로 채널 이탈 이후에 40% 정도 0.2달러 300원대까지 지금 어떤 하락 패턴, 큰 하락 패턴이 형성이 돼 있고, 그 하락 패턴이 지금 발동을 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락 패턴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결국에 채널 안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채널 안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을 때 결국에 하단부까지 빠지면서 이탈을 시킬 거다. 그리고 빅쇼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강하게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왔던 모습이고, 결국에는 채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이전부터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중에 또 영상 이런 비슷한 류를 좀 모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 어떤 패턴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리플이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플이 전고점을 넘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결국에 300원대, 1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제 관점, 그러니까 역대급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강조를 매번 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와 함께 좀 동반적인 하락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지금 어떤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Q&A, 자체 Q&A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뭐 이제 100원대 300원대 가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급등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이제 하락 행보를 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 행보를 거치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만들면서 추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보 기간이 이제 이때보다 굉장히 길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거다. 그런 게 제 관점이고, 결국에 100원대 300원대 잡는 것도 어렵지만 들고 가는 것도 어렵다. 하지만 평단가까지 높아버리면은 그 구간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거다라고 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급등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갭을 메웠을 때는 급락을 한다, 결국에는 이 채널을 이탈시킬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단호하게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강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가 뭐 역대급 기에 리플 100원 300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 방송을 아무리 보신다고 해도 진짜 많게는 적게는 3분, 진짜 적게는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다. 그 매수 구간을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좀 이제 그때까지 좀 참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계속 강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좀 이번에도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리플 분석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